오늘 외인들의 슈퍼매도가 있었죠. 사상 최대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1조 6천억을 팔았는데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하루 만에 다 팔아버린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팔았지? 라고 했는데 또 신기했던 건 뭐냐면 판 거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많이 팔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아리까리한 거죠. 아니 뭐야 이거 지금 나쁜 거야?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서 지금 장이 끝나고 저도 지금 분석을 해서 간단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주식에서 뭐 하루 단위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누가 1조 6천억을 팔았어요. 그럼 누군가가 또 1조 6천억치를 사줘야 됩니다. 그럼 오늘 봤더니 동학개미들이 1조 5천억을 샀고요. 외국인들이 1조 6천억을 팔았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줬습니다. 그럼 기관은 뭐였냐면 방관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팔은 금액 자체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우선은 코스피가 거의 안 떨어졌다는 점, 1% 하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환율이 거의 3.9원, 4원 정도 올랐는데 막 생각처럼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늘 밤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내일 또 크게 뭐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지금의 이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코스피만 떨어졌어요. 자,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닥이 떨어져야 이 같이 동시에 떨어지고 선물 투하하고 이렇게 돼야 이제 조금 우리가 말하는 패닉장이다 말을 하는데 패닉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해요. 금액은 사상 최대인데 코스피는 좀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고 코스닥은 떨어지려다가 갑자기 올라버려서 끝났고 코스피 200을 봤더니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주들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들 위주로 떨어졌다. 지수를 위해서 눌렀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떨어진 이유가 뭐 공매도 연장을 했더니 이제 외국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매도야라고 하면서 막 던졌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선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하락들을 보면은 아 오늘 정말 지수 누르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3.5%, 네이버 3%, LG화학 2.5, 삼바 2.6, 셀트리온 2.5, 뭐 이제 현대차는 올랐고 삼성 SDI 2.9, LG생활건강 2.4. 이건 뭐냐면은 그냥 어떤 업종에 상관없이 그냥 상위주들은 그냥 무조건 팔아서 눌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펀드 매니저가 개인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팔고 이거는 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스켓 매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냥 야 10개, 20개 뭉태기로 팔아버려 해가지고 눌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매, 우리가 말하는 뭐 AI 매매, 프로그램 매매가 누른 게 아니냐 아마 그런 흔적이 좀 보이는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오른 거는 많이 올랐고 떨어진 것도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자체에는 별로 신경을 쓴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이라던가 이런 바스켓 매매들이 코스닥엔 별반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를 누르고 싶었다. 특히 코스피 200 지수, 선물과 연동되는 코스피 200 지수를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았었냐.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걸 봤을 때는 코스닥은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였었고 자 봤더니 이제 선물을 봤어요. 이제 선물을 봐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이 5,4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좀 많이 사줬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조금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 장 끝나기 전에 동시호가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냐면 8천억 매도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기관이 많이 조금 팔고 외국인이 다시 사주면서 5천억으로 마감이 됐는데 깜짝 놀랄 뻔했죠. 선물을 1조를 때리고 예를 들어서 현물을 1조 6천억 때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패닉장이라 놀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프로그램 매매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분위기가 오늘 흐름이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우르르 하면서 하락이 더 심해지고 오른다 그러면 우르르 오르는 게 좀 심해요. 좀 약간 조울증의 기복이 더 심해진 느낌? 개인들이 할 때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 그러면 아니야 오를 거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떨어지는 칼날을 받질 않습니다.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서 지수가 굉장히 흐르는 걸 보면 요새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오를 때는 쭉 오르고 내릴 땐 쭉 흘러내려요.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결국 선물과 연관된 매물들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왜 그런 생각도 했냐면 다른 나라들을 봤더니 끄떡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이 오르고 있었어요. 상승 추세였었고요. 오늘 니케이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그 후임 총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오늘 그 워렌 버핏이 일본에 있는 무역 상사 5개 주식을 사고 있다. 7조치를 사놨었다. 이런 말이 들으면서 1년 안에 샀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서 훈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반발작용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거였던 거고, 뭐 항생이라던가 뭐 이제 홍콩이라던가 차이나라던가 대만이라던가 여기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걸 봤는데 금이나 은이나 뭐 유가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는 이건데, 변동성 지수라고 우리가 이제 공포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빅스 지수가 있어요. S&P 500 빅스 지수. 근데 지금 보니까 별로입니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오히려 장은 더 안정적이다. S&P 500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미국 장은 지금 끄떡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다는 못 믿겠는 게, 좀 오늘 낮에는 높았었어요. 낮에 좀 1% 가까이 올라오려 하다가 그래도 조금 흘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영향이 가진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중국, 대만, 한국 위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아 쪽 증시를 조금 내리려는 거냐, 아니면은 반도체랑 연관이 있는 거냐. 실제로 오늘 반도체 주식 보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MSCI 리밸런싱 영향이다. 오늘이 8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감 맞추기 위해서, 우리 마감되면 뭐 떨이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적 뽑기 위해서 오늘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뭔가를 좀 우르르 팔고 우르르 사는 좀 대규모 교체의 날이라서 좀 기계적으로 매도했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종 비중을 좀 조율하면서 사고 팔고를 했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비중 조절을 위해서 좀 팔아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SCI가 이제 뭐냐라고 말하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약자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이게 뭐냐면 선진국 지수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들어오는 나라들의 증시들을 합쳐서 이거를 딱 모아가지고 어떤 선진국 지수라는 걸 따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 편입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때 다 좋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건데, 여기에 편입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걸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 느낌이 강했다. 왜 그랬냐면 오늘 외국인 코스피 매도액이 1조 6천억이었잖아요. 근데 비차익 매매로 해서 들어왔던 매수액이 순매수가 1조 5천억이 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파는 거랑 비차익 매수로 들어온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바스켓 거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주를 위해서 총알 준비를 한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안 산 거 아니냐라 하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인들이 보통 이렇게 총알 준비를 하지,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거 1000대1 이거 먹자고 총알 준비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냥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오늘 개인이 사들인 게 1조 5천억인데 뭐 그래서 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경쟁률을 수요 예측을 해봤더니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1500대 1이에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000대 1이라 가정하면은 청약 2천만 원을 넣었을 때 주식 2만 원을 받아요. 그럼 이게 뭐 상한가 돼서 2배가 됐다 쳐봤자 4만 원 된 거예요. 그럼 나 2천만 원 넣어서 4만 원 됐으니까 0.1% 수익 났겠네요. 뭐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막 SK 바이오팜처럼 대박이 나기에는 조금 조건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랬던 거고, 또 이거를 알다 보니까 또 SK 바이오팜처럼 뭔가 약간 파급력이 아주 크지도 않아요. 이 카카오 게임 해보신 분들은 그런 말 하는 거죠. 이거는 수익성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그 정도 날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약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거를 봤을 때 막 카카오 게임즈에 청약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식을 막 대거 매도했다? 이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오늘 개인들은 샀어요. 많이 샀고, 이거는 지금 1500대 1이라는 건 뭐냐면 3천만 원 넣어야 아마 2만 원짜리 하나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 2만 4천 원 받으려면은
한 주식 하나 받으려면은 이 수요 경쟁을 봤을 때 한 3,300만 원치 넣어야 돼요. 그럼 주식 하나 받아요. 그러면 아닌 거죠. 예, 이거는 뭐 내가 돈이 진짜 많지 않으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매력이 떨어졌을 것 같고 아마 그냥 과대 납폭주를 사들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된 거고요. 아마 오늘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 어떤 거에 대한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라던가, 막 내일에 대한, 뭐, 요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폭락의 징후다, 이런 거라 보기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오늘은 오늘만의 이유로 이런 게 있었다더라. 기계적인 매도였었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9월 1일이니까, 만약에 내일 반등이 제대로 나와주거나, 어느 정도 중간 이상만 나와주면은, 그냥, 이런 이유였겠구나. 기계적인 이유였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내일도 비슷하게 떨어지거나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의심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연속된 뭔가의 수상함은 꼭 의심을 해보시고 추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밤에 미국장이 있을 건데, 미국장이 잘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도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코스피가 떨어져도 미국장은 올라요. 근데 미국장이 떨어지면 코스피는 떨어져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 그냥 우리는 코스피가 아니, 오늘 밤에 미국장이 올라야 코스피가 떨어지지 않고 오를 확률이 생기는 거고, 만약 미국장이 오늘 꽂아 내리거나 떨어지면은 내일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주식 하실 때는요, 요새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러든 간에 저러든 간에 좀 방어력이 튼튼한 주식들 위주로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말하는 경기 방어주 위주들로 많이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든 뭐 이런 거 대비해서 그런 거에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 좀 단단한 기업들 위주로 좀 편성해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방어주가 제일 좋습니다. 현금도 되게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전략을 잘 만들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